안녕하세요. 이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2024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올해가 푸른 용의 해, 청룡의 해라고 해요. 막 기운이 막 솟아나야죠. 그렇습니다. 뭔가 네. 날아오를 것 같은 기운이 울산에도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럼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자 올해 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아무래도 지난해만큼만 더 잘하자. 지난해만큼만. 너무 오버하거나 무리하지 말자. 예. 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건강 지키자. 네. 지난해만큼만 오버하자. 그것도 괜찮네요. 작년보다 요만큼만 좀 나은 해로 만들어보자. 아. 네,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이 아주 가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울산 MBC 신년 특집 올해도 울산을 위해서 많이 오버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님 함께합니다. 시장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친년에 또 울산 시민분들을 만나게 되셨는데 덕담이나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리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올해는 아시다시피 청룡의 해입니다. 우리 울산시도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청룡처럼 기운이 넘치고 또 힘이 넘치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만사가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새 뭐 이제 새해 시작 항상 뭐 바쁘셨겠지만은요. 네. 작년을 한번 좀 되짚어 본다면은 내가 그래도 이거는 잘한 것 같다, 뿌듯하다. 내가 밥값은 한 것 같다. 네, 뭐 그런 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취임한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그동안 시장으로서 했던 역할들 뭐 이렇게 나열을 하라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취임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이 임기가 끝나면은 이 계량과 수치할 수는 없지만 뭘 가지고 잘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냐 했을 때 아마 최종적으로 인구가 좀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계량과 수치할 수 있는 표본이다. 네. 지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했는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약 88개월간 울산 인구가 계속 이렇게 감소가 했는데 88개월 이후에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울산 인구가 457명이 늘어났습니다. 바닥을 탁 찍고. 예. 예. 그래서 아마 뭐 직장을 찾아서 외지에 나가는 분도 좀 둔화가 됐고 또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울산에 유입 인구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인구 감소, 100만이 인구가 무너지면 광역시 주의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네. 아마 그거는 좀 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해년 지적 중에 그 결과물이 인구가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한 16조 한 6천억 정도 제가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한 달에 한 1조씩 제가 투자 유치를 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투자 유치에 따른 공식적인 아직 일자리도 아직 없습니다. 네. 이제 착공을 하는데 명년이나 후명년 정도 되면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 찾아서 울산에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끊임없이 인구 증가에는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일자리가 최고다. 네. 일자리와 연동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런 생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유치에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인구가 늘어났다는데 그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네. 자, 뭐 끝까지 가서 한 200만, 300만까지 가봐야죠. 서울보다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사실 인구가 증가되면 이제 경제 활력도 늘어나는 그러니까. 거고 네. 우리가 갖고 있던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꿀잼 도시로 좀 이제 많이 벗어났다 보시는지 아니면 가고 있다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꿀잼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맞아요. 그게 뭐 하여튼 뭐 자꾸 울산을 입만 꼬이고 하는 도시고 재미없는 도시라고 자꾸 그렇게 하던데 또 뭐 데이터상은 2등이라 하더라고요. 네. 전국에서 제일 재미없는 도시. 마법은 안 그런데 그죠? 예, 저번에는 내가 대전 다음에 울산이라 했는데 예. 요즘은 이제 울산이 그 노잼에서 꿀잼으로 좀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서 이 정책 자체는 투 트랩을 했습니다. 하나는 산업 쪽에 네. 산업의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는 문화, 관광, 체육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나름대로 이 투 트랩 정책을 펼치면서 특히 이 문화 쪽은 아직까지 제가 크게 손을 안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더디지만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결과들이 이제 노잼에서 꿀잼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우리 울산 시민 모두가
이제 서서히 좀 이래 젖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이 뭐라 해도 이제 꿀집 만들려면 시민들이 많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을 일도 좀 많아야 되고요. 야, 그럼요.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천연 자원이라는 우리 여러 가지 관광 그 요소들을 잘 성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인위적으로 축제도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35년 만에 우리 공업축제도 부활을 했는데요. 아마 그 참여하는 울산 시민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특별한 콘텐츠를 어떻게 내세우기보다는 공업축제는 그 자체가 콘텐츠였고 그 뭐 우리 부수들이 대기업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 에소일, 고려안 이런 부스가 제가 쫙 설치를 해놨습니다 공간에. 네. 그래서 볼거리도 참 많이 제공했다는 생각도 있고 거리 프레이드를 통해서 울산의 공업도심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장미축제라든지 또 봄꽃축제라든지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을 함께 묶어내는 그런 역할도 함으로써 이제 노잼에서 꿀잼으로 일만 꾸역꾸역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소소한 재미도 느끼는 그런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올해도 계속 그렇게 재밌는 그런 하루하루를 맞습니다.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날마다 잔치로구나. 예, 아주 그 흥겨운 그런 웃음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보니까 또 시장님이 벤치마킹 다녀오셨더라고요. 지난 연말에 네. 일본 다녀오시면서 네. 문화뿐만 아니라 공공골프 파크장이나 그 또 이렇게 앞으로 야구장도 체육시설에 다녀오셨고. 좀 접목을 하고 싶다 하셨다는데. 울산은 아까 뭐 문화는 또 문화대로 또 생활화시켜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 체육 쪽으로도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광역단체 중에는 축구장이라든지 체육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울산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성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죠. 잘 다듬어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체육은 뭐 단순하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체육 뒤에 산업 글자 붙이면 체육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육 메카 도시로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체육도 경쟁력을 갖추고 산업력에 그 영역에 이을 필요가 있다 해서 체육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할 것이고 시설을 만들어 갈 것이고 또 이걸 이 활용도를 높여갈 생각인데요.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도 파크 골프라는 게 우리가 인식하는 건 이제 연세 많은 분들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일본 가니까 우리 손자부터 네. 아버지 뭐 할머니까지 이 3대가 함께 즐기는 가족이 칠 수 예, 있네요. 그런 운동이었고 아무래도 일본은 생활체육이 참 잘 정비가 돼 있고 또 생활화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엘리트 체육 쪽으로 많이 갔다가 이제는 이제 생활체육으로 좀 턴을 하고 있는데 배울 점이 참 많았다. 네. 뭐 일본을 좀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 좋아서보다는 일본을 이기려면은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가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문수구장이라든지 문수구장 축구장이잖아요. 네. 또 문수 야구장이 있잖아요. 1년에 끼케봐야 한 열 몇 번 경기가 일어나는데 그 경기 이후에는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비가 계속 우리 시에서는 적자비가 들어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유수 호텔을 연다든지 각종 사무실 연다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온천까지 이어서 놀이 공간이 돼 있네요. 예, 그 주변에 주정차도 뭐 용이한 데다가 주변 환경이 좋은 데다가 또 그 시설이 굉장히 방만하게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1년에 12번, 뭐 13번 뭐 이거 이외에는 사용이 없으니까 상시로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자. 근데 그러면서도 K리그 연속 우승한 도시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 축구가 우리가 그 그렇죠. 정도인데요, 그죠? 그건 시장이 바뀌어서 두 분이 우승했어요. 이렇게 되나요? 예. 예, 뭐 3연승도 한번 노려볼 만하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이 그렇게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은 네. 그런 경우도 될 것 같아요. 야 오늘 뭐 쉬는 날이고 뭐 날씨도 좋은데 우리 야구장이나 놀러 가자. 그렇죠. 네? 그러면 축구장이나 이제 놀러 가자. 정말 놀이동산 같은 문화가 돼서 예, 너무 좋겠네요. 경기가 없더라도 네. 거기 가면 충분히 뭐 약속도 가능하고 맞습니다. 비즈니스도 가능하도록 시민들에게 성큼 다가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장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 꿀잼 도시로 빨리 다가갈 네.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모시고 살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활용하고 재미를 보려고 재미를 네. 느끼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최대한 활용 방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요. 자 지금까지 뭐
저 어떤 얘기를 좀 했다면은 맞습니다. 반대쪽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도 성찰을 좀 해봐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작년에는 내가 이게 좀 아쉬웠다. 예? 이거 다시 얘기 꺼내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런 질문을 굳이 하니까 얘기해야겠다. 솔직하게 해주실 있을 수 것 같아요. 있으십니까, 시장님? 아니 그 두 분의 질문 요지는 그러니까 뭐 좋지 않는 기억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이거 못했다. 저는 아무만 봐도 좋지 않는 기억은 별로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는 것 아, 같고. 네. 다만 이제 굳이 뭐 말씀 올리자면은 제가 정부에 그 중앙 정부에다 계속 지방의 진정한 지방 시대를 맞이하려면은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 아, 이미 지방화된 지가 30이 넘었으면 우리가 네. 그러한 역량들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지방의 소속들이 모르면서도 늘 이 통치하고자 하는 그 개념을 벗어나서 지방의 모든 권한을 달라. 자치권이라든지 조세권이라든지 국토위원권을 달라 하는 네. 게 제가 끊임없이 대통령께 또 국무회의 때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이제 자치권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변하고 또 국토위원권 또 조금은 변하지만은 아직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세권은 아직까지 뭐 꼼짝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정한 지방 시대를 맞이해서 대통령께서도 늘 이제 지방 시대, 지방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진정한 지방 시대를 맞이하려면은 이런 조세권, 자치권이네 또 이제 국토이용권, 국토이용권. 예, 이런 걸 좀 줬으면은 지방이 더 활기 있게 변모하는데 빨리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뭐 특별한 게 잘못한 거 없어서 잘하는 것 같은데. 예, 뭐 하긴 뭐 저희도 뭐 특별히 그렇게 이거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짚고 넘어갈 게 또 없긴 하네요. 그래요. 또 예. 그렇다고 또 꼬집기도 뭐 하고. 한번 또 뭐 이제-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미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네, 24년, 그러니까 2024년 올해 역대 최대 예산안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 4조 7,932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 이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가서 많이 싸우셨나 봐요. 그죠? 우리 자체가 그 이제 국비 자체가 한 예. 16% 정도 전년 대비 아마 적게 걸릴 것으로 거둬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긴축 예산을 편성을 하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예산 또 뭐 부처 예산도 그렇지만 지방에 보내주는 예산도 많이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울산이 이제 10.3%라는 예산을 오히려 두 자리로 저희들 늘렸는데 여기는 저희들 전략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죠. 보통 이제 예산 국비 예산 확보하러 간다면은 9월달에 8월달 9월달에 많이 갑니다. 네. 거의 정해놓고 이제 뭐 공모할 때 이제 가서 막 이제 로비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2월달부터 정책 입안부터 우리가 미리 이 서울에다가 국비 확보실을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어서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각 부처에 필요한 걸 우리가 2월달부터 정책 입안 단계에서 우리가 개입을 했고 그럼 25년 예산은 다음 달부터 벌써 또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또 가야죠. 예, 2월달부터 가야. 울산에서 오신 분들 참 무섭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약간 위에서 좀 괴로워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뭐 어쨌든 그분들도 저 국책을 뭐 어떤 국책에 대한 정책을 네. 펼치려면은 그분들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방에서 필요한 네. 공무원들이 올라와서 그렇죠. 뒤에서 어드바이스 한다면은 굉장히 뭐 정책 입안하기도 편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입안 단계에서 우리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최종 입안되고 결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소요 정책은 우리가 따먹는 겁니다. 자동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하려면 돈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 돈 확보인데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 울산의 또 중요한 핵심 사업, 그럼 또 어떤 것에 중점을 두실지도 궁금해집니다. 많이 아셔야 돼요. 그 어느 정책이든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겠습니까? 그럼요. 울산은 그동안 한 60년 동안 그 산업 수대의 그 역할을 다 했고 네. 울산 때문에 대한민국 엔진 역할, 심장 역할을 해왔어요. 그럼요.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산업의 대전환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네. 이제 모든 움직이는 그 뭐 기계에 대해서는 이 모빌리티죠. 여기에 대한 이제 연료들을 이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석 연료 썼는데 이제 그런 거 쓰면은 알리백해가 탄소 국경세를 내가 아예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4대 주력들이 다 대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오히려 뭐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2차 전지라든지 새로운 먹거리잖아요. 수소라든지 이 신재생 에너지, 그 에너지 공급원을 이제 신재생으로
또 카본 제로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 큰 과제였고 지금은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울산이 가장 이 역점적으로 올려야 될 부분이 분산 에너지 활성화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시민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려워요. 예. 분산법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는 건데 네. 무슨 얘기냐? 원전에서 전기가 발생해가 사실 이런 울산에서 모든 원전이나 뭐 화성이나 다 발생된 그 전력을 수도권 서울까지 보냅니다. 보내는 과정에는 송정탑이 다 필요할 것이고 또 송정탑 필요하면 그 경비가 상당히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보내는 그 전선을 해서 자동으로 또 전기가 유실이 됩니다. 네. 이런 단가들이 총 뭐 1kg에 뭐 단가가 얼마 이게 적용해가 전국에 다시 울산 시민이든 서울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단가가 상정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울산에 본다면 불리합리한 부분이다. 울산에서 하면 우리는 송전도 안 통하고 전기 유실도 없이 우리가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비싸게 써야 되느냐. 생산지가 더 사야 된다. 자유경제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다. 네. 원산지가 사야죠. 그래서 분산 활성화 에너지법이라는 거는 전기가 울산에서 발생했으니까 울산 시민에게는 사게 써야 되겠다 하는 그 근본 취지의 법령입니다. 그래서 울산이 분산 활성화법이 6월 달에 지금 저희들 할 생각인데요. 특구로 지정받아서 시행을 한번 해볼 건데 이래 되면은 기업도 앞으로 전기도 사게 사잖아요. 한전은 안 통하고 그 발생원, 바로 직거래죠. 원전하고 직거래해버리면 굉장히 싸집니다. 그러면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는 또 탄소가 없는 전기니까 탄소 국경세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 시민이나 또 울산에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기업들은 네. 울산을 반도체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울산으로 전기 보고 벌이 있는 곳에 꽃밭이 있고 그렇죠. 꿀이 있는 예.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마 그런 냄새를 맡고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굳이 기업을 유치 안 해도 전력이 소요가 되고 사게 소요되는 지역으로 기업들이 자동으로 또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시민들은 담은 1호에도 전기값 좀 싸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업이 오면 또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서울 쪽에도 전기를 좀 싸게 좀 써잡고 하면은 서울 한복판에 원전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울산만 요소 갖고 지어놓고 우리는 맞습니다. 서울하고 우리가 똑같이 요금 받는다는 거는 네. 이게 서울분 안 보면 좋겠습니다만. 하긴 저번 시간에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전기 우리 울산 인근에서 생산을 하니까 맞아요. 우리 울산 사람들은 산지가로 사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원산지가 사야죠. 네. 아니 뭐 휘발유 값도 마찬가지고 네. 뭐 멀리 가는 것보다 울산에서 휘발유 나면 우리가 사게 사는 그러니까요. 당연한 그 자유시장 경제 논리 아닙니까? 빨리 그걸 좀 주장을 됐으면 냈는데 그 법이 통과를 했어요. 아. 하고 그 하위 법령을 네. 이번 울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6월 달 정도 되면은 산자부에서 울산의 분산법 아마 특구를 울산이 지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야, 그 울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소리가 네. 들린다. 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도 같습니다. 이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네. 시내버스가 사실 좀 불편함이 많았잖아요, 시장님. 올 초에 이제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이 되고 최종 개편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8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잘 이게 정착이 될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 광역시 대구는 원래 처음으로 네. 이제 버스 노선을 개편을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예, 사실은 이제 그동안 늘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가 또 늘 이용하는 그 부분에 한 바뀌고 나면은 좀 어색하고 불편한 혼란이 게 있을 수 좀 있죠. 좀 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원 오타리 지금 공원 오타리를 신호 체조하니까 약 한 달 동안 굉장히 곤란했는데 맞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는 좀 편하대요. 훨씬 네. 더 용이하게 됐다는 말씀하던데 지금 버스 노선이 개편되고 나면 시민들 많이 혼란해할 것이고 불편해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 알아야 될 게 이제 광역시 대구는 처음으로 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적자 폭이 적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100몇십원씩 이 이제 버스에 저희들 이 적자를 메꿔주고 있는데 이거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소 트램이 울산에 이제 도입이 되잖아요. 되면 이 기회를 해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할 겁니다. 개편하고 나면 외곽에서 시내에 들어오는 건 어느 지역이든 간에 30분 안에 시내에 들어오도록 근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동안은 버스 노선이 장대 노선이 있습니다. 70 몇 킬로씩 가도록 저 끝에서 끝으로 처음에는 이게 직선을 떼 있다가도
또 나중에 그 주변에 집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니까 여기도 들렀다 가주세요. 요래 들렸다 들렸다 곡선 노선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소요라든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많아서 이번에 전부 다 직선 노선으로 장대 노선으로 단편 노선으로 필요하면 환승 체계로 이렇게 전면 개편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좀 특정 지역에는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건 다 의견수렴을 잘해서 다시 좀 최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이용할 수 용이하도록 우리가 저희들 조금씩 다시 또 만들어 갈 겁니다. 하긴 예전에 시내버스 한번 탔는데 시티 투어인 줄 알았어요. 다 그냥 이게 둘러가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노선 개편이 되면은 아마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단축이 될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수소 트램이 들어오면은 획기적인 대중교통이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네. 이게 정착이 되면 2호선, 3호선 하면서 우리 공공재의 대중교통은 좀 많은 울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되게 귀여운 이름도 있던데요. 다람쥐 노선. 이게 뭡니까, 시장님?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울산은 그 형태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바닷가입니다. 네. 저 영남 발버스 쪽에서 시내에서 바닷가 쪽으로 아침에 다 출근합니다. 저녁되면 다 산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울산이 그런 지형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바다에 다 공장이들이 특징 있으니까. 때문에. 그래서 출퇴근 빼고는 사람이 거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지역에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출퇴근 시간만 하자. 낮에는 거의 사람이 없잖아요, 이용객이. 그래서 그 시간대 혼잡하는 도로에 혼잡 인구가 많은 저희들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승하차 데이터를 보고 많이 있는 그 지역에만 다람쥐처럼 그때만 하고 낮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편리해지겠네요. 예, 그렇죠? 그때는 차량을 더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운영에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네, 어떻게 출근했어? 다람쥐 타고 왔어요. 네. 다람쥐 노선 타고 왔지? 예, 빨리 좀 개편이 되길 또 기대해 예. 봅니다. 울산 MBC 신년 특집 김두겸 시장에게 듣는다. 울산 시민들이 2024년 올해 개인적으로나 또 울산시에게 바라는 점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아기들이 이제 독감이나 폐렴 이런 게 좀 많이 유행을 해서 병원에 되게 많이 가는데 병원에 이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요. 조금 소아과나 이런 병원들의 진료가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삼산동이나 성남동에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냥 차량 길 쪽이 조금 넓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바라는 울산, 시민들의 바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네. 잘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 성혜지 씨가 직접 나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진짜 바람이기 네. 때문에 시장님께서 더 답변을 좀 충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문제 얘기부터 나왔네요. 이번에 울산시 베스트 5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또 분산 에너지법이라든지 글로컬 이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했는데 시민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의외로 네. 그 병원 쪽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체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그 필요성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하고는 조금은 좀 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 애를 키우는 어머니들 네. 애들이 밤새도록 아프면 얼마나 그럼요. 속상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 병원이 소아과 없어져 버립니다. 네. 산부과 하고는 거의 앉아 폐원을 해버리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울산대학교하고 협업을 좀 했습니다. 우리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할 테니까 선생님 구해서 우리 애들한테 진료를 좀 하자 했는데 그 예산했는데 의사 선생님 구하기가 반밖에 못 구했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소아과 선생님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늘 부족하군요. 예, 그렇답니다. 울산만 어려운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예, 정말 어렵대요. 그나마 그래도 울산대학교에서 이제 두 분의 의사 선생님 내시고 조금은 지금 해소를 합니다. 아마 그 환자를 보니까 한 50% 정도가 증가를 했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광역시 중에 사실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이 없는 데는 야간이죠. 네. 없는 데는 사실 울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을 좀 빨리 해가 애들이 밤새도록 부모들이 속 안 상하도록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니까 우선 조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례는 12월 달에 작년에 했습니다. 네. 했고
아마 여기 맞춰서 또 다시 예산을 좀 지원해서 애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주차장 문제는 이거 뭐 아무리 풀어도 사실 못 풉니다. 차가 예. 또 더 많아지기도 하니까 그렇죠. 풀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네. 우리 시나 또 구군에서도 이 공공 주차장이라든지 짜투리탕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에 보니까 약 한 1,350억 정도 들여서 지금 계속 한 몇천 명 지금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3,785명도 늘어가고 있던데 이게 아무리 늘려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조금 시민들 좀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지 이런 거 좀 건절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도 공공시설 또 뭐 개인적인 거지만 뭐 교회라든지 학교라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시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실은 공동 아파트 낮에는 거의 차가 텅텅 비는데도 네. 외부 차량은 거의 통제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열어줄 것이냐. 열어주면 우리가 주차비하고는 또 아파트에 지원을 하시고. 지원도 가능한데 네. 아무리 지원을 하겠다 해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풍토들이 시민들이 성숙한 뭐 시민 의식이 좀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대중교통이 더 이제 편해지면은 그럼요. 이런 주차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네. 들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사실 뭐 저희가 질문도 드리고 했지만은 올해는 어떻게 좀 펼쳐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말씀하시면서 포부도 많이 좀 있으실 들었을 것 것 같고,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소감, 포부 이거를 노래 한 곡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노래가 좋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우리 울산시가 그 심벌 마크로 이렇게 한 보면은요, 이 삼각형 돼 있는 여의주가 이렇게 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모르긴 몰라도 울산시해가 될 것이다. 심벌 마크 자체가 벌써 여의주를 멀었잖아요. 네. 여의주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의주를 손에 쥐기면 몸에 지니면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여의주입니다. 그래서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만사여의라 여의주를 지는 우리 울산이다. 비룡 성문이라 이 청룡이 구름을 타고 오르는 그 올레가 우리 울산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울산시 모두가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시의 정책을 본다면은 모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산업의 축, 문화의 축을 두 트랩으로 한번 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또 잘 이렇게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으니까 네. 새로운 먹거리 2차라든지 수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우리 산업을 지금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하나의 축은 이제 문화, 관광, 체육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쪽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제가 취임하고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에 있었고 네. 이제 열매를 따고 결실을 맺는 시기와 문화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의 뭐 이관현 아나운서가 노래 얘기하셨지만 울산 날아올라 뭐 이런 분위기가 올해가 아닌가. 그 저번에 원더풀 부르셨어요. 원더풀. 소소라 울산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올 한해 우리 울산 시민들 모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울산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 MBC 신년 특집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듣는다. 제가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어떤 뭐 목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그 인구가 지금 한 667명 정도 늘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기업이 실제로 이제 완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인구가 한 1,000명, 1,500명 늘었으면 가장 큰 바람입니다. 사람을 넣는다는 거는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찾아오고 또 떠나고 싶어도 정주 여건이 좋으니까 안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울산 시민을 좀 늘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도 늘어나고 시민들의 웃음도 늘어나는 네. 그런 용의 해가 되기를 우리 함께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상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네. 울산 MBC 신년 특집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듣는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